안녕하세요. 고민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오늘 컨텐츠 내용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도 했고 또 마케팅에 대해서 실제로 또 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오늘은 이제 사진관을 창업하시려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저희 고민사진관 사업 설명에 관련 PT를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꼭 사진관 창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사진관을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저희의 이제 고민 사진관의 슬로건이죠. 어떤 사람들의 고민을, 특히나 사진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얼굴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얼굴에 대한 증명사진 같은 걸 찍어도 얼굴에 대한 고민들도 역시나 있을 수 있고요. 동일한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슬로건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저희 1인 창업 사진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유튜브 스타일대로 말하면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사진관 창업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 저 상표 등록을 했고요. 오늘의 고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리고 고민은 매 순간순간 다르게 다가오는 파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고민사진관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한 10년 전에 대전에서 웨딩 사업을 할 때 찍었던 웨딩 사진입니다. 굉장히 예쁜 풍경 속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야외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역시나 10년 전쯤 베이비 스튜디오를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인데 이 당시 컨셉 역시나 당시 아이들의 사진을 항상 웃으면서 얼굴만 찍는 컨셉으로 찍었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웃지 않아도 좀 예쁜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타일도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드레스도 입히고 벽화도 그리고 조금 특별한 컨셉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주제는 내가 사진관을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맛집이 생겨난 이유는 뭘까? 전반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고요. 고객과의 첫 만남,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고객, 그리고 마케팅이란, 그리고 가장 핫한 마케팅 방법 공개, 그리고 고민사진관 소개, 그리고 Q&A와 이제 고민사진관 가맹 안내와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로 진행을 실제로 했던 그런 PT 자료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준비해서 저희가 4, 5점까지 오픈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5점 계약했다가 조금 중단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가을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 다시 가맹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에 대한 내용인데요. 맛집이란 단어는 맛과 집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이겠죠.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단어도 이 글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이런 단어가 원래 있었나. 그래서 요즘의 모든 트렌드들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도 예전에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인터넷 커뮤니케이터하고 모바일 폰하고 아이팟 이게 세 가지 기계가 아니라 한 가지 기계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 맛집이란 단어를 왜 처음에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맛집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흔한 음식 중에 삼겹살집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최소 10곳 이상의 삼겹살집을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삼겹살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가보실 수도 있겠지만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분들은 최소 10곳 이상의 음식점, 삼겹살집을 가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집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후보군들이 머릿속에 두세 곳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 머릿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맛집을 하니까 어떤 식당이 떠오를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뇌 속에는 순위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평가들이 상대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친구들로부터 친한 친구의 몇 위 순위에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진관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시장에서 우리 경쟁 상대들보다 높은 순위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맛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맛집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과연 맛집이 될 수 있는가? 나만의 레시피가 있는가? 나만의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상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우위에서 내 업체가, 내 사업이 선점을 해야겠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남들이 해주지 않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의 비교 대상에서는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사진관 창업을 했어요. 아니면 식당을 오픈했거나 나만의 어떤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고객을 만나야겠죠. 고객과의 첫 만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만남에서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는 것이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내가 어떤 곳을 처음 갔는데 내가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거나 그쪽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 그것을 다시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라비안트 차트를 보겠습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여러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표정, 그리고 태도. 대화 내용은 7%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표정, 태도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 거죠.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상대는 내 목소리와 내 표정과 내 태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 같은 경우는 좋은 목소리 아니면 톤이 높은 목소리,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목소리는 훈련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표정이나 태도 역시 내가 거울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스스로 내 영상을 한번 찍어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태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어주는 작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친절한 태도나 거만한 태도나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할 겁니다. 초도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의 뇌는 처음에 얻은 정보를 나중에 얻은 정보보다 더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이미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첫 인상이 좋지 못하게 주는 경우도 있죠.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서 첫인상이 좋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첫인상을 좋게 심어주지 못했다면 빈발 효과를 활용하면 됩니다. 빈발 효과란 첫인상이 좋게 되었다 할지라도 좋지 않게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과는 달리 진지하고 솔직하게 되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빈발 효과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도 효과도 있지만 세상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빈발 효과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고객들에게 계속 줘야 되겠지만 저는 이 역시 이보다는 첫인상을 가장 잘 기억시켜주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저 역시나 사진 사업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 너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뭐 거만한 첫인상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불친절한 모습일 그런 고객들도 만났었고요. 10년 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발 효과를 물론 활용해야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첫인상을 좋게 심어갈 수 있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마케팅을 시작하시고 고객들과 만남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뭐 어떤 의상적인 부분, 그리고 외모 관리, 목소리, 그리고 어떤 청결,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있을 텐데, 그들 중에서 저는 뭐 다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청결적인 부분, 청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결 역시나 매장에 어떤 고객이 방문했는데 청결하다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나는 부지런히 당신을 위해 이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안 된다. 어떤 부부들이 부부생활 하면서 드라이에 앞에 헤드 모양을 가로로 하느냐 세로로 하느냐 이것 역시도 갈등이 된다고 하죠. 대화하는 방법은 고객들과 동일한 눈높이를 맞추고 동일한 화제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대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복잡한 상태이고 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면 둘은 대화할 수가 없겠죠. 대화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 중에 요 PT를 한번 보시면 국민 MC 유재석이 잘하는 게 뭘까요? 액션일까요? 리액션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좋게 리액션을 해주고 적절하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때로는 리액션을 잘 못해줬던 경험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갑자기 상황에 따라 실수할 수도 있고 저 역시나 뭐 촬영을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본의 아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피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고객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실수의 반 이상은 지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미지에선 약속을 잘 지키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수를 하게 된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바르게 피하지 말고 바로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다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굴까요? 고객의 종류에는 잠재 고객이 있고요. 가망 고객, 그리고 신규 고객, 핵심 고객, 그리고 이탈 고객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은 90%가 기존 고객들로부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예산의 70%를 새로운 고객 유치에 쓰고 있다. 사진관의 예를 들어보자면 사진은 여권 사진 상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사진은 18세 미만 아이들은 7년, 5년짜리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지만 성인들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고객은 10년에 한 번만 방문할까요?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에 한 번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한 고객 한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10년에 일한 빈도수가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에 유치하는 것만은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마케팅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지만 마케팅에 여러 가지 좋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마케팅의 정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한 명 한 명 고객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좋은 광고파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사진관을 하다 보면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직원을 고용하게 될 텐데 요즘에는 인건비 상승이 되고 뭐 주휴수당이든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굉장히 노동자 위주로 좋게 좀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직원을 고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식당에 제가 갔습니다. 오픈했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사장, 쉽게 말하면 처음 창업을 하는 사장인 거죠. 사장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조용히 불러서 직원들 앞에서는 앉아서 팔짱 끼고 쉬지 마라. 이 사업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다. 직원을 어떻게 나랑 좋은 관계를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 조언했는데 그 친구는 제 조언을 듣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나 어렸을 때는 그런 누군가의 조언을 잘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는데 오픈한 지 6개월, 8개월 되고 나서 최근에 하루아침에 직원들이 모두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정말 잘 되는 식당이었는데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손잡고 나왔던 거죠.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고객은 바로 내부 고객입니다. 내부 고객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바로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가장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고 싶어서 야 삼성전자 휴대폰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번에 나온 신모델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 경쟁사 때문에 빠르게 런칭하는 바람에 디자인도 별로고 기능도 그렇게 개선된 게 없어. 이런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핸드폰을 사시겠습니까? 내부 고객은 내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부 정보는 다른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 내부 고객과의 관계, 그 신뢰, 약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실망도 줬었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때문에 때문이 아니죠. 직원들을 제가 잘 관리를 못해서
사업이 힘들었던 적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특히나 직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모든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로, 마케팅의 정의를 제가 이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케팅에 여러 가지 좋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광고와 홍보의 차이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광고와 홍보는 비슷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광고와 홍보의 차이가 바로 마케팅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의 광고는 타겟 마케팅이라고 해서 타겟 광고라고 해서 내가 주로 고객으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한테 내 광고물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광고에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예산이 있겠죠. 광고의 예산만큼 내 타겟 고객들한테 내 광고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광고 예산이 중간에 다 떨어지거나 광고 비용이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광고는 더 이상 송출되지 않겠죠. 하지만 홍보 보겠습니다. 이 홍보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홍보는 주체자가 바로 고객입니다. 내가 어떤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감동을 줘서 이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이렇게 잘 판매를 했다면 이 고객들은 나가서 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홍보를 하겠죠.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끔 움직이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광고라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얼마나 빠르게 많이 퍼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변에 내 고객들이 나를 도와주느냐,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느냐가 마케팅의 한 가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진관에 대해서 사진이라는 컨텐츠가 SNS에 순식간에 많이 퍼지게 되죠. 요즘엔 정말 핫한 SNS 중에 하나인 인스타그램은 게시글만 가지고는 컨텐츠를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사진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관에서 정말 좋은 사진,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사진 컨텐츠를 아이디어를 내서 찍는다면 그 사진은 살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관 사업은 정말 내 광고를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고객 한 고객의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또 이어서 마케팅과 영업의 어떤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마케팅 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마케팅과 영업의 차이입니다. 저는 영업을 잘 할지 못하지만 영업은 내가 찾아가는 게 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케팅은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하나 일단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건 이제 제플슈츠라는 호주에 있는 이렇게 좀 특별한 아이디어입니다. 매장이 4층, 5층에 있고 매장 안에는 자리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패스트푸드를 하는 거죠.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샌드위치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낙하산 샌드위치라고 해서 있는데 현재 호주에서는 이렇게 낙하산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결제도 하고 이렇게
낙하산 위에서 이렇게 받는 뭔가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이렇게 쓰레기 봉투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뭔가 재미를 제공하는 그런 거죠. 이제는 어떤 관광 컨텐츠로 아예 자리를 매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이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죠. 크리스 사카의 통나무 집이 있는데 이 크리스 사카라는 사람은 구글의 임원이자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킥스타터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어떤 통찰력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고 이런 사업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통나무 집에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외곽에 있는 통나무 집에 살고 계신데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사진작가 중에 유명하신 그 김중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미팅을 이렇게 카페에서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곤 했는데 그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김중만 작가하고 미팅하려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팀이 끝나면 그 다음 팀 이렇게 해서 모든 카페에서 있는 고객들을 미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진관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고객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 핫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점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이 사진처럼 만약에 당신의 집이 이런 형태면 집에 손님을 부르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고요. 그런데 스스로 단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마케팅 컨설팅을 의뢰를 하셔서 받으시거나 주변의 지인한테 통해 받으시거나 아니 스스로 마케팅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눈을 자꾸 키우시다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으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나 지금 어떤 개인 사업체들의 마케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단점을 먼저 고치는 것이 마케팅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새로운 컨셉을 만들거나 장점을 자꾸 추가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매장, 우리 사업체의 단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게 마케팅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단점이 있는 상태에서 단점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단점이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점을 홍보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를 통해서 어떤 다른 업체와 비교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교가 되고 나면 고객들은 돈을 지출하면서 내가 이 업체에 갈 걸, 괜히 이 업체가 왔네.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돈의 지출을 하게 되면 이 뇌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뇌가 고통을 다시 피하기 위해서 안 좋은 부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후회가 되고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식당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이 식당에서는 좀 위생적이지 않았던 식당이구나 라고 뇌가 스스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안 좋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 또 고객들에게 이 중요한 부분은 장점이 퍼지는 속도보다 단점이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누군가 뭔가 안 좋다라는 소문은 좋다라는 소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체 그리고 내 사진관 단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단점을 다 없앴다면 장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장점은 아주 사소한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굉장한 컨셉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새롭게 시도한다는 부분은 기존의 시장에서 수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시도했지만 수요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맛집은 따라할 수 없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따라할 수 없다는 건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누군가 나를 따라할 수 없을 만한 나만의 장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을 하는 업체라고 따진다면, 남들은 이렇게 배달 음식을 갖다 줄 때 어떤 분들은, 무례한 분들은 쓰레기 좀 갖다 버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고객이 있다면, 저는 반대로 우리 업체는 쓰레기를 갖다 버려드린다고 홍보를 하면서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음식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다른 분들이 다 많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는 레시피의 항목은 아니고요. 따라할 수 없는 레시피를 고민하고 개발해서 만들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컨텐츠들을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제가 올리지 않고 저희 고객들이 올려주시는 거죠.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홍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하신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카피라이팅, 어떤 문구를 쓰느냐, 어떻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리고 썸네일은 클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그리고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은 이제 도착하다, 어떤 도착지를 얘기하는데, 도착지에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가 확실하게 기획이 되고 만들어져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광고를 할 수 있겠죠. 현재 고민사진관은 이 기존에 4곳이 운영되고 있다가 1호점은 저희 직원이 인수해서 다른 사진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대전에는 전민점과 세종에 하나, 세종점, 현재 2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어둔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5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이렇게 많은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사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객들을 사진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사진관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사진관을, 고민 사진관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진관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제 망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를 줄이는 겁니다. 운영비, 임대료부터 어떤 관리비부터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야 될 지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저희 고민사진관은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거의 5년 넘게 운영하면서 적자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폐업하게 된 시청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그렇게 폐업을 했고요. 문을 닫았고요. 그 외 매장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운영비가 고정 지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단 한 달도 적자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내지 않아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유 있는 운영과 마케팅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인 창업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1인 창업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처음부터 이제 청소부터 정말 상품 액자 앨범 출고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혼자 운영하셔서 뭐 주 6일째든 주 5일째든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자꾸 순수익 비율을 만드셔서 순수익을 자꾸 수익을 높여 가시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고민사진관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매장을 2개에서 3개 정도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해서 직원이 이렇게 하나씩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죠. 고민사진관 가맹점이 되신다면 제가 이제 직원들을 어떤 뽑는 노하우나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서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지속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강의와 컨텐츠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취업을 많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일한 만큼 어떤 보수를 받기가 어렵고,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사진관을 창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신다면 처음에는 첫 달에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매월 순수익을 이렇게 벌어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하는 만큼 그 이상의 대가와 이렇게 수익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가맹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어떤 가맹점 분들, 고민사진관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이런 PT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고민남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컨텐츠 마케팅 강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팁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